무심천 줄기가 휘돌아 나가는 청주의 한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이야, 이게 당산나무라고 마을을 지키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있네요. 옛 이야기를 다 품고 있을 듯한 아름드리 노고수가 맞아주는 동네입니다. 저쪽에 있는 집들이 조금 새로 지으신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딱 알겠어요. 혼자 발랄하게 튀는 이 집. 글쎄 마을의 그냥 색상이 되게 얌전한데 스페니쉬 기와 색깔의 아주 파란색 색칠한 나무에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명랑소녀의 감성이 느껴지는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 그런 아주 한적한 마을인데 원래가 여기 고향이셨을까요? 아, 여기는요. 저기 앞에 물 건너면은 시댁 동네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낮은 산 너머는 저의 어렸을 때 살았던 친정 동네. 이 동네는 친구들이 많이 살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골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집을 지으시게 됐는지. 집을 짓겠다는 것은 이제 집사람의 오랜 수건이고 꿈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은 이제 시공사를 이제 해서 맡기자 그랬는데 제가 조금 아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 이혼까지 얘기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 직접 짓는 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지요. 안녕하십니까. 내 맘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지경으로 진두지휘한 아내 이춘순입니다. 모든 걸 배워가면서 함께 집을 짓게 된 남편 박태범입니다. 맞아요. 평생 꿈 애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나면은 둘이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방 한 칸 그런 집을 짓겠다. 내가 90여도 내가 청소할 수 있는 평수, 작은 평수를 짓겠다. 문방구에서 모는 종이를 사다가 어설프게 설계도를 그려본 것이 모든 것의 시작. 사실 땅을 살 때까지만 해도 전문가에게 다 맡길 계획이었다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환갑 넘은 주부가 직접 지을 생각까지 한 건가요? 꼭 필요한 거. 그거는 제가 파는 성격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100은 아니어도 95%는 거기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한 몇 년 했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자. 중간에 저런 고집을 부리다가 혹시 포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생각은 뭐 제가 착각이었지요. 고향에 집을 짓는 건 아내 춘순 씨의 오랜 꿈. 평생의 로망을 쏟아부어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쌓고 했답니다. 조경은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여기는 바닥 뭘로 깔아주세요 이런 거 다 맡기셨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가 원래 저기 있는 저 판석하고 여기 있는 요 잔디가 깔려 있던 거예요. 1년 동안. 잔디가 너무 많이 퍼지고 판석하고 위에 올라오니까 발에도 걸리고 그래서 벽돌길이 진짜 하고 싶었어요. 잔디를 1년을 키웠는데 이제 보기 좋게 됐어요. 이렇게 돌 사이로 이제 잔디가. 그래, 그걸 걷어내겠다는 거야. 어느 날. 미치죠. 또 이것도 화물차 빌려서 가서 다 저기 매입해갖고 직접 한 겁니다. 이것도 다. 네. 이런 모양을 헤링본이라고 하죠. 시공이 꽤 까다롭다던데 벽돌 천장을 사다 직접 깔았대요 글쎄. 아니 땅이 이렇게나 넓은데 집을 이거 너무 작게 지으신 거 아니에요?
집을 저렇게 조그맣게 지은 것도 이제 집사람의 생각인데 사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적게 짓지 말고 조금 더 규모를 가지고 또 모양도 좀 예술성도 좀 있게. 저는 처음부터 나중에 시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내가 발 디디고 다닐 수 있는 곳, 그건 딱 20평에 정해놨어요. 왜야 20평이에요? 그게 제가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살잖아요. 어디선가 예전에 매스컴에 본 것 같아요. 1인당 6평이면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넓게 산다. 근데 우리는 6평보다 4평이 더 많아서 10평씩 나눠 갔잖아요.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있는데 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인정하고 말았지요. 노후의 삶에 대한 춘순 씨의 확고한 철학으로 지은 집. 현관을 들어서면 남향으로 낸 환한 거실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아담한 기역자 주방이 있군요. 두뇌가 딱 살기 좋은 군더더기 없는 집이네요. 밖에서 봤었을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여요. 그거는 방을 2개를 했는데 침대만 쏙 들어가게 하고 요 거실은 아파트 30평대 거실 그거를 줄자로 재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어쩐지 넓어 보이더라니. 딸네 집 아파트랑 가로 세로를 똑같이 낸 거래요. 잠자는 방은 작게 만든 대신 파스텔톤 벽지로 분위기를 좀 냈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방마다 왜 문이 없는 거예요? 어머, 이 방문 없는 집은 또 처음이네. 근데 둘이 사니까 방문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와도.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지네 방에서 자다가 울을까 봐 문을 열어놓고 자고 애들이 다 커서 나갈 때는 굳이 문을 닫고 잘 이유가 없잖아. 둘이만 사니까. 잠을 잔다든지 저기서 잠깐이라도 무슨 생활을 할 때 이게 다 오픈돼 있으면 그게 좀 얻는 것보다 좀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도어를 다는 게 좋다. 때로는 동굴에 숨고 싶은 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런 남편의 요구를 반영해 이렇게 블라인드로 타협을 봤답니다. 현관에 들어온 중문, 이런 중문은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삼연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계도 되고 근데 이제 삼연동을 하면 요 하얀 벽이 안 나와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20평대면은 중문이 없어요, 그죠? 중문이 없는 집이 많은데 없으면 춥잖아요. 난방비. 단열도 단열이지만 20평 작은 집이니까 최대한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중문 하나도 신중하게 깐깐하게 골랐답니다. 신기하다. 실내니까 당연히 조명이 달려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군데군데가 조명 색깔도 약간씩 틀리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명이 밝으면은 눈이 오히려 피곤하고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휴식 공간인 거실과 침실은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의 주백색으로, 부엌 일을 하는 주방은 환한 주광색을 선택했대요. 거실 메인 등을 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랍니다. 사는 사람들이 오면 이거 어둡지 않아? 가운데 조명인데 결코 안 어두워요. 요것도 이제 저 모양이 산 모양이 벽에서 뭐 20cm가 떨어질 때가 제일 이쁘다고 공부를 했거든요. 춘순 씨 그 열정 정말 대단하시다. 가만, 동네 이름이 노동리? 그래서 굳이 노동을 사서 하시나? 여보 뭐해? 뭐해? 이것 좀 봐봐봐 이거. 잠깐만. 빨리 와봐 빨리. 왜? 나는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미고 싶은 건데 여기는 틴마루, 눈썹 마루처럼. 자신이 없는데 어찌하지? 이거 내가 보면은 하는 방식은 나도 조금 알고.
오, 오늘도 이 일거리를 만드는 불도저 아내. 아니, 아내는 무엇인가를 구상하면 그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에이, 남편은 맨날 뭐 해달라면요. 처음엔 반대 먼저 해요. 에이, 안 돼.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기초적인 무슨 기술이나 상식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가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때는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해줘서 귀찮다는 건지 그러다 결국은 해줘요. 그럼 저는 그린 거지. 결국은 해줄 거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은 얼마나 좋으냐. 서로 다툼도 없고. 사실 부부는 서로 첫사랑이었다지 뭐예요. 청주 시골 마을에서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춘순 씨.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구남매의 막내다 보니까 오빠 언니들 직장 따라서 아버지 엄마가 같이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 고향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방학 때 놀러와 그래가지고서 방학 때도 자주 놀러 오니까 그때 이제 남편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빵집에서 놀았어요. 그렇게 고향 동네 오빠랑 편지를 주고받다가 설레는 첫사랑을 하게 되고 그 오빠의 수줍은 새색시가 돼서 기꺼이 맏며느리 노릇하며 살았답니다. 17살에 만났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여기 있는 거야. 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은 이 오빠도 여기 있지. 그 방학만 되면은 고향으로 놀러 오고 싶고. 그 오빠였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어렸을 때요 엄청 잘생겼어요. 기타도 잘 치고요.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온갖 재주가 많았어요. 이 오빠가 있어서 여기를 그렇게 그리웠나? 그것도 이유가 큰 이유였을 것 같아요. 청주 시내에 살다가 2년 전 집을 지으며 마당에서 가장 볕잘 드는 곳에 추억의 장독대를 만들었답니다. 어우, 맛있겠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남편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 때부터 사용하던 그런 장독이에요.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장독을 물려받은 거. 뭐 차에다 실어가지고 남편이 다 여기다 장독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재주 많던 그 오빠의 아내를 위한 집들이 선물이었구만요. 20평 집인데 거실 못지않게 주방도 넉넉하네요. 요리할 맛 나겠다. 굉장히 이렇게 카운터가 높아가지고 어머님이 요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요리를 엄청 즐겨 해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이 싱크대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려고 여기 지방에는 없는데 멀리 가니까 왜 우리 남편이 남들 하는 쉬운 거, 동네에서 맞추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도 참 제 눈물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보통 이 주방 캐비넷 쪽 사이드면에 그 날개벽 같은 거를 하나 세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캐비넷이 이렇게 벽 속에 싹 묻히게 되고 저쪽 벽은 더 이제 넓어지게 되고. 오, 정말 벽면을 더 활용할 수 있겠네요. 설계나 시공 같은 거를 그래도 맡겨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지. 아니죠. 100% 맡겨서 하는데 내가 알고 있자 그거를 한 거죠. 여러 이제 집 짓는 데를 구경을 다니고 옆 동네 뭐 누가 집을 진다고 가면은 막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을 많이 답사를 다녀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내 몸이 편한 건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집도 저럴 거 아니야. 이제 돈을 아끼려고 직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집이니까 하자가 10개 날 걸 5개로 줄여보자.
수평자를 손에서 놓지 않고 현장을 진두지휘한 춘순 씨. 토목공사부터 자재수급, 도장까지 남편도 덩달아 고생 좀 했죠. 지붕은 물이 새는 하자가 나서 결국 춘순 씨가 직접 올라가 꼼꼼하게 재시공을 했답니다. 집사람이 아내가 공소공증이 있어요. 제가 심해요. 기절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여기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는 그 뭐 막 가드레일도 없고 되게 겁이 날 텐데 막 몰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뭐 발가락이 간질간질 벌써 고소부터 있는 사람은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요. 막 그러면서도 거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손을 같이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여기 같이 손을 갈아 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소공포증까지 극복하고 완성한 지붕이라 더 이상 문제 없겠죠? 관리가 그래도 쉬운 거 보니까 그래도 하자를 많이 줄였구나. 역시 춘순이야. 그러면서 요즘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 온 날은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지붕을 딱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눈이 우리 지붕에 녹았나 안 녹았나. 다른 집은 눈이 녹았어요. 우리 지붕만 하얗게 쌓였어요. 눈이 녹은 집은 열이 걸리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머리가 쭈삣쭈삣 희열이 생기죠? 아, 내가 잘했어. 눈이 안 녹아. 하자가 없어. 열 손실이 없어. 남편 돈이 굳잖아요. 가스가 안 나가니까. 잘했다. 열심히 그래도 그때 땀 흘린 보람이 있다, 우리 둘이. 이게 얼마의 건축비를 아끼고를 떠나서 본인이 하고자 어쨌든 만족도가 생긴 거잖아요. 마당 화덕에서 손님 맞이 준비 중이랍니다. 춘순아. 춘순아 나왔다. 안녕. 정수가. 안녕. 진영아. 잘 지냈어? 무려 50년 지기 동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랍니다. 이렇게 새집 짓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맨날 신혼이죠? 신혼이래, 신혼. 집 나가기 싫고. 노력할게요. 춘순 씨가 맨 처음 도움을 청한 게 건축 설비를 하는 친구 진용 씨였대요. 저도 이제 이 집을 이제 처음에 이 친구가 집을 짓는다고 왔을 때도 근데 이 친구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 고집이. 그래서 많이 투닥거렸지. 기술자는 난데 왜 자꾸 옆에 가지고 화나죠. 친구만 아니면요 중간에 벌써 초기에 벌써 부탁을 답사냐. 친구니까 그래도 아주 안 볼 것 같았으면은 싸는데 이거 뭐 3개월마다 만나야 되는데. 고향 친구 좋다는 게 이러는 거겠죠. 나는 이제 니네들하고 학교 다닐 때 저 강변 뚝 꺼내고 그랬잖아. 거기 걸으면서 이렇게 노을이 지는 걸 볼 때는 아우 내가 행복하다. 그게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 그래도 너 전화 안 하더라? 건축 전공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집을 지으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느낌인데 더 이상의 뭐는 없는 거죠? 아유 아니에요. 아쉬운 게 1년을 살고 보니까 아쉬운 게 제 눈에는 많이 띄어요. 아쉬운 게요? 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화장실 타일이 안 맞아요.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어디가 안 닿는다는 건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바닥 무늬가 안 맞아요. 예. 많이 몇 장. 아하. 완벽주의 춘수 씨 눈에만 보이는 작은 노옥의 티로구만요 뭐. 아이고. 안팎으로 아직도 단장할 게 많이 남았대요. 그 우체통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쁘죠? 제가 땅바닥에다가 설계해가지고 요대로 만들어줘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일을 벌리는 저기예요.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묵묵히 과제를 수행 중인 남편. 남편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퇴근하고 오면 자꾸 제가 일을 아닙니다. 벌려가지고 과제를 넘어주는 게 싫어한 거지. 예쁘지? 들어갑시다. 일이 튼튼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일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은 나에게 꿈이었죠. 지금은 꿈으로 이뤘지만 오빠랑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혼자였으면은 시골에 못 살아요. 아침밥 차릴 사람이 없으면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오빠랑 둘이니까. 우리의 꿈일지도 모르지만은 당신의 공이 너무 컸어. 그래. 내가 너무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 이제는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합시다. 진짜 고마워요. 내가 열심히 웬만하면 투덜거리지 않고 잘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우리 좀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그래요. 그래. 진짜 투덜이 남편 안 될 거지. 약속. 알았어. 17 그 소녀가 여장부가 된 거는요. 첫사랑 그 오빠와 인생 마지막까지 더 행복하고 싶은 오랜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쵸?